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소멸과 일본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경북 상주시가 인구 10만이 무너지면서 공무원들이 충격을 받고 장례식 때 입는 검은 상복을 입고 출근했던 일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죠. 경상도가 경주의 경이랑 상주의 상을 따서 경상도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옛날에는 큰 지역이었는데 나름 씁쓸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초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로 본격적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처음 일본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지방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자체가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이었는데요.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보다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만 해도 한국한테서 관광산업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도 했었고 기사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우커니 뭐니 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 엄청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기억이 날 겁니다. 아무튼 그러던 일본이 관광산업에 주력을 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우리나라 2배를 넘는 상황입니다. 5년 전에 우리한테 관광을 배운다던 일본이 5년 만에 우리랑 아예 급이 다른 관광국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이 신경 쓴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랑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0년, 15년 정도 앞서서 일본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인구의 도심 집중이 일본에서 한참 겪고 있는 사회 문제죠.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지방 입장에서는 인구 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까지 떠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은 당연히 없는 상황이고 있는 사람까지 떠나니까 당장 현재도 지역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일단 이 지방소멸이라는 단어 개념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단어가 아니고 수치화된 지표입니다. 출산 연령으로 보는 20살에서 39살 여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을 가지고 지방소멸 위험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험도를 살펴보면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은 소멸 위험 단계에 다 들어왔고요. 경북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소멸 문제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도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이든 도시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겠죠.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 시설, 전력망, 통신망, 교통시설, 생활편의시설 다 있겠죠. 이게 전부 세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유출이 심해지면 그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듭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렇게 인구수가 계속 줄어서 조세 수익이 줄다 보면은 어느 순간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까지 옵니다. 그때부터는 정부가 이 부담을 같이 떠안아야 되겠죠. 초반에야 지역을 통폐합한다든가 정부 보조로 지자체가 꾸역꾸역 유지는 하겠지만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 예산으로 지자체를 감당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심할 경우에는 지자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지자체의 부채까지도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인구 감소 때문에 지자체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자체도 기업처럼 파산을 한다 이거죠. 실제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 시가 파산을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도 인구 유출로 파산을 했었습니다. 꼭 파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는 인구 유출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지자체들은 다리를 보수할 예산이 없어서 다리를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지방 지역들이 늘어가면서 정부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 채무도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본 기업들이 잘 나가는데 일본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이유도 이런 이유가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민 세금으로 지방을 유지하는 재정에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지역 간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죠. 아무튼 지방 소멸이 도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인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인구 감소로 파산하는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지자체의 부채와 관리를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일본은 이미 겪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도 곧 본격적으로 겪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 집중을 한 부분이 관광산업이었습니다. 왜 관광산업이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인지 느낌으로는 아시겠지만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방 소멸의 원인이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니까 지자체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재정이 파탄나고 그 여파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 만약에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지자체에서 소비만 해준다면 그 지자체는 조세 수익이 줄진 않겠죠. 지자체는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고정인구가 아닌 유동인구가 그 지방에 와서 돈을 써주면 그 지방은 안 망하고 더 잘 되면은 일자리가 발생하면서 거주 인구도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자체에 돈 쓰러 와주는 관광객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사실 관광산업에 대한 고용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리조트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관광산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관광 의존도가 높은 여행업, 숙박업, 항공업부터 시작해서 관광과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쇼핑업, 운수업, 식음료업, 자동차 렌트업, 식자재 공급업, 건설업 등등 해서 산업 파급력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좀 더 발전해서 마이스 산업, 의료관광, 농촌관광으로 성장하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지는 게 관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고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산업을 21세기형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느는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는 9명 정도 되는데 관광업에서는 10억 투자했을 때 19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일본 청년들 취업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 문과 출신들도 90% 이상이 취업이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랑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인데 어디서 문과 출신들을 다 흡수했는지 보니까 관광산업이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도 되고 고실업에 대한 대안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일본의 관광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관광산업에 굉장한 공을 들였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관광이 나라를 세운다는 슬로건 하에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시점에 맞춰서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이 우리 돈으로 쳐서 80조를 쓰고 가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외국 관광객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 6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2015년도 기점으로 일본한테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수 추월당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작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 수 1,500만 명인데 일본 3,200만 명이더라고요. 일본이 목표로 하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 4천만 명 유치한다는 그 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최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요. 외화 벌어들이는 개념에서 같이 보면 자동차 산업 다음으로 일본 최대 산업이 지금 관광 산업이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2017년 기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있잖아요. 거기 관광객이 미국 하와이 관광객 수를 넘어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관광 경쟁력 평가를 했는데 이탈리아, 스위스 다 제치고 일본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9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단순히 관광객 수가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지방의 관광객을 늘려서 전체 관광객을 늘렸다는 겁니다. 기존에 일본 최대 관광지였던 도쿄나 오사카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곳곳에 다양한 지방의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광에 공을 들인 게 효과를 보인 거죠. 우리나라처럼 관광객이 서울 쪽에만 집중되다 보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관광산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일본이 지방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한국, 중국, 대만 같은 인근 국가들의 관광객입니다. 인근 국가의 관광객의 특징은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편하고 다양하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만 많다면 충분히 재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오사카 갔으니까 이번에 후쿠오카 가고 다음에는 구마모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근 국가 관광객은 다양한 지역에 접근만 쉽다면 여러 차례 재방문을 하기 때문에 일본은 인근 국가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지방관광 활성화의 첫 시작이 지방공항 활성화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항공사가 일본 취향하는 노선만 표기한 건데 표시된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표시된 일본의 지방공항들이 관광객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공항들이 활성화가 되면 여행자들이 분산될 수 있고 공항 인근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반경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면 충분히 관광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일본의 모든 지역의 지방 소멸에 대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현재 일본의 농촌 관광은 지금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요. 항공사들의 노선의 취향을 지원해주고 국제선 착륙료 면제같이 지방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면 일본 정부가 다 해줬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지방공항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인근 국가에서 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죠. 이것 말고도 농촌 관광의 상품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들을 지방마다 배치시키고 지원해서 농촌을 제대로 상품화시켰고요. 오히려 현재 관광객 많은 시골에서는 관광공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심각하게 관광 활성화를 준비해야 될 시점인데요. 진짜 우리나라는 지방관광 활성화하기에 참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양, 무안, 청주, 대구, 김해 곳곳에 지방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공항들만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전 국토가 관광 수혜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랑 IT 인프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관광 콘텐츠와 이걸 어떻게 잘 상업화 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광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많은 국토교통부가 관광정책의 주무부처가 돼야 된다 하고요. 정부가 앞장서지 말고 기업을 앞에 세워서 정부가 후방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도 관광대국 명성 날리고 지방소멸 고실업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지방소멸 이야기와 그 대안으로 지방관광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소멸 문제는 점점 가시화될 거고요.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실업률은 더 늘어갈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선진국들이 관광산업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